지금부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부와 구청장님 간의 공유 시간을 갖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조직 생활의 일부라는 이유와 소통을 명목으로 향하여 왔던 크고 작은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 청렴도 평가 결과와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잠재된 조직의 에너지를 일깨우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보람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청렴도 향상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구청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급 이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좋은 일로 봐야 되는데, 예,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어차피 사고는 났고 일은 터졌고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잘 수습하고 극복하느냐, 이거 한번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역량 가능하지 않아요? 예,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제일 우울해요. 따지고 보면 며칠 잠이 안 와가지고 진짜 내가. 근데 지금은 그냥 또 담담하게 또 이렇게 잘 됐다 싶게, 뭐 우리가 그동안에 좀 골마 터진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걸 계기로 좀 고쳐가면서 또 극복해가는 또 어떤 나름의 의미, 재미 이런 것도 한번 좀 우리가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 결국은 뭐 설문조사 일단 뭐 다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왜 그랬는가 다 물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500명 정도가 이제 우리 노조에서 설문 돌렸고 500명 정도가 이제 다 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메일로 또 했습니다. 거기도 한 500명 정도 똑같이. 근데 굉장히 내용 비슷해요. 양쪽 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959가 꼴찌가 나서 이렇게 컨설팅 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멘토 기간, 그 1등, 올해 1등급 돼서, 예, 멘토 기간이 돼서 이제 한번 왔어요. 그래갖고 저희 걸 이제 쭉 이제 보더니, 이거는 뭐, 자기들도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듣고 했는데, 노원구 의견이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구체적이래요. 이것이 칭찬으로 봐야 되는 건지. 칭찬인가? 그리고 자문 왔던 교수가 또 막, 구청장이 막 처절하게 편지 쓰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 뭐 잘 될 것 같다. 예,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극복해 가는 과정, 이게 괜찮대요. 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이제 내년으로 잘 이어져야지.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이번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편지를 쭉 한번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하고 이번에 컨설팅 하면서 나왔던 의견을 좀 한번 좀 보시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예, 난 아니야 이러지 말고 나는 그랬을 리가 없어. 혹시라도 이제 좀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저희가. 그리고 이제 여기 6급 이상들은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게 초창기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팔팔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 똑바로 보고 다 보여요. 지금 다 나가야 돼. 이거 6급 이상들은 내가 다 거의 다 안 해. 이제 보니까, 예? 맨날 결제 보고 막 들어오면서 다 봤던 사람들이구나. 알다시피, 예, 4년 연속 3등급이었다가 하여튼 5등급 됐습니다. 알다시피 외부 체감도는 뭐 그런 대로 뭐 88.3점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부 체감도가 굉장히 평균보다 16점 떨어진 42.7점이죠. 그리고 뭐 청렴 노력도는 그런 대로 뭐 했는데 뭐 이게 워낙에 내부 체감도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3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설문조사 결과 뭐 한 번 더 이제 볼게요. 결국은 이제 인사 문제겠죠. 인사가 제일 아무래도 불만인 거죠. 이제 인사를 어떻게 했냐,
연고 및 사적 이해관계자 특혜가 113건입니다. 타구 대비 승진 적체 48건인데 뭐 금평 비공개도 뭐 36건 있고 직원의 승진 및 주요 보직 재배치가 7건 정도 있었고요. 경직된 조직 문화, 일방통행식 지시, 하위직 의견, 뭐 이렇게 위법적 지시, 업무 지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예. 저도 이게 좀 반성을 좀 갖고 했어요. 저는 근데 막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보통 하지 말라 그러는 편인데, 그죠? 여러분들은 또 안 그런가 봐요. 어떤 분들은 막 안 되는 걸 되게 막 하고 막 괜히 구청장 눈치 봐가면서 구청장이 지시도 안 했는데 마치 그냥 막 구청장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30건 정도. 갑질, 부당, 뭐 특정 업체 계약 요구 및 채용 청탁, 42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량, 이건 내가 좀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과다한 회의 및 보고회 뭐 이런 거. 불공정한 업무 분장은 이제 너무 한 사람한테 편중되어 있는, 근데 좀 이해는 가긴 해요. 우리도 일을 시키다 보면 일을 잘하는 직원한테 일을 많이 주게 되면서 성과를 내기를 바라잖아요. 잘 일 안 하고 일을 해도 뭐 못하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해요. 잦은 직원 차출, 뭐, 인력 부족, 휴직자 많음.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 통계상 보면 하여튼. 휴직 심사 폐지, 뭐, 구청장에 바란다 업무 과정 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뒤로 몇 가지 조치를 좀 취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권익위 이제 청렴 컨설팅 결과는 아마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노원구가 청렴 인식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타 기관은 13.2%인데 48.2%니까 이게 청렴하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직원들이.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뭐냐? 이제 이번에 조사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낡은 조직 문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이제 워낙에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청렴도 저조 원인 제공 개체 이거 진짜 이거 깹니다 이거 진짜. 야, 이 기관장하고 부기관장 20%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잘못했다 이거.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3위예요, 3위. 가장 높은 게 4급들입니다. 26.3%. 그 다음이 5급이에요, 5급. 25.4%. 3위 구청장, 부구청장. 20.5%. 부구청이 안 계시네? 나는 부구청장 때문에 난 손해본 것 같기도 하고. 말하지 마세요. 부구청장실에 혹시 와 있나? 나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 6급 20%. 6급이 제일 낮긴 해요,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이게 되게 하여튼. 그 다음에 인사 업무 중 청렴도 저조 문화는 뭐 아까 얘기했던 승진하고 이제 금평, 연고에 의한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금평은 따로 받는, 뭐, 일 따로, 금평 따로, 이게 이제 가장 큰 아마 원인일 겁니다. 그리고 예산, 내가 좀 특별하게 이번에 저는 처음 알았는데, 예산 집행 중에 청렴도 저조 문화가 업무 추진비, 여러분들 5급 이상들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뭐 사업비, 뭐 여비 이렇게.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간부를 경험한 게 타기관은 13.4%인데 노원구는 34.5%. 타기관 대비 2.5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물론 이거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6급도 있는데 아무래도 비중이 많은 데가 7, 8, 9급이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권익위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 주도와의 간부 경면의 변화 유도는 고무적이고, 실행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서 충분한 공유를 하고 직원들의 개선 욕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샀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외부 사람들은. 애정이 없으면 쓰지도 않는데요. 그냥 포기하고 산대요. 어차피 이야기해도 안 돼. 그런데 노원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의견을 냈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 이런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라.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도 무슨 신문 기사에 보니까 M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상사 1위 피드백 해주는 상사. 예, 그거더라고. 피드백. 그 다음에 2위가 뭐였더라? 업무에 밝은 상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역량을 제고하는 이게 좀 필요하고, 간부 공무원 스스로 관행을 타파하는 인식 개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예. 내가 진짜 이거 처절합니다.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예. 어제 제 진심이었고요. 솔직히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 진짜로 제가 직원들이 준 설문 그 주관식 문항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나서 들었던 느낌을 바로 이제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직원들은 이제 저의 진심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제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고 좀 조치를 취할 것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인사 운영부터 승진적체 해소, 제가 그때 썼듯이 9급에서 8급 승진적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성복은 2년인데 노원은 2년 3년 2개월, 사회직 같은 경우는 도봉이 2년 8개월인데 4년 5개월 걸리죠. 2배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시기에 공무원으로 합격을 했는데 도봉구와 노원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죠. 근데 또 8급이나 7급은 또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빠르거나 이런데, 문제는 이제 9급에서 8급이 좀 굉장히 많이 적체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우리 인사팀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전보 기피 업무에서 선호부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선호부서에 있는 직원들끼리만 움직이더라. 그런 거. 예? 그럼 이제 국장 과장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옆에서 두고 싶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런 원칙이 좀 깨져버린 거죠. 이렇게 동에 있으면 구청으로 보내고 구에 있는 사람은 동으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뭔가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걸 잘 안 지킨 거죠. 한마디로 그걸 잘 안 지켰던. 그래서 이번에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7, 8, 9급들 다 들어와서 한 10명 정도로 해가지고 기준을 정할 겁니다. 기준을 정해서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10일 이내에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보기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정말 인사가 됐는지, 물론 초반에는 이게 많이 안 지켜질 수도 있고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이 기준에 맞춰서 가보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평은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5월 달에 평점 결과 개별 공개를 타구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좀 늦었지만 공개를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금평을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심사 제도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나와서 제가 그냥 이걸 폐지할까 하다가 그래도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실제로 물어봤더니 오히려 찬성이 더 높습니다. 56.8%. 혹시 반대가 몇 프로였나요? 반대 혹시 나온 거 있어요? 결과 나온 거? 반대 있어요? 그래서 찬성이 56.8%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휴직해가지고 이걸 옆 사람이 떠안았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폐해.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민폐가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건 그냥 휴직심사 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면평가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거는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감정 보복이다, 평가 기준, 이거는 노동조합하고 조금 기준을 다시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면평가 잘 안 나온 사람들은 다면평가 제도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계속 담배 평가를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해봤는데 대충 맞습니다, 그게. 예, 그게 되게 불공정할 것 같고 뭐 감정에 의해서 막 담배 평가하는 것 같지만 몇 년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뭐 담배 평가를 많이 이렇게 받아봤는데 대략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찌됐든 약간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신과 취지는 좀 살려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부 청년도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해달라. 이 부분은 6급 이상들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하반기 때 한번 했었잖아요. 12월 했는데 이제 매년 상반기 6월 달에 우리 국장, 과장, 팀장님들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위 20% 뭐 상위 20%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올해부터는 좀 하위 20%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사 관련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달라. 2, 3일 전에 통보했는데 앞으로는 5일 전에 통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근데 이게 이런 반론이 있어요. 너무 일찍 발표하면 이제 가게 되는 사람은 5일 동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알게 되면 일을 안 하면 다음은 다른 데로 가는데 동으로 가는데 내가 일을 왜 이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2, 3일 전에 우리가 통보를 했던 건데 이걸 또 이렇게 너무 일찍 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며칠 더 일찍 하면은 달라지는가 싶기도 하고 그거 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찍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인력 부족은 저도 굉장히 좀 미안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민원여건과 올해 작년 말부터 갑자기 여권 업무가 폭증했잖아요. 여권이 갑자기 막 코로나 풀리면서 밤 8시까지 막 일하고 그래가지고 민원요건과가 정시 퇴근 그거 장점 때문에 선호부서 아니었어요? 원래? 그죠? 민원요건과. 근데 여권 업무가 몰려가지고 정식 퇴근은커녕 8시까지 그냥 며칠 동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불만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순발력 있게 저희가 신속하게 인력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쳤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감수성 있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청장 익명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요. 꽤 제법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0건 정도. 제가 답을 다 조금씩 달아주고 있어요. 근데 막 좀 복잡한 것들은 막 조사도 해야 되고 막 연구도 하고 이래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의견 준 거 중에 여러분도 옥상 있죠, 옥상. 옥상이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좀 올라가서 바람도 좀 쐬고 싶고 그런데 방치돼 있어서 그걸 좀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의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2억 5천만 원 편성해가지고 옥상 공간을 여러분들 휴게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좀 박수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해가는 거죠. 결국은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다 돈이더라고. 주민들 내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초반에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소통 잘한다는 소리는 듣는데 내가 요즘 얼마나 그때마다 겁이 났냐면 어딘가 막 가면은 무조건 돈이야. 뭐 해달라, 뭐 고쳐달라. 구청장이 오면 큰 보따리 들고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또 안 해준다 그럴 수도 없고 진짜 막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막 곡간 다 거덜나고 막. 아니 뭐 이렇게 환경 개선, 근무 조건 개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요. 재밌는 게 많이 들어와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는 저한테 이제 계속 주면 제가 최대한 답변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해서 좀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구청장이 바란다 업무에 이거는 제가 사전 보고에서 사후 열람으로 바꿨으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만 다만 지금까지 했던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잘 지켜주면 웬만큼 무리한 거 아니면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했냐는 제가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회의의 자료 작성, 이게 너무 이제 저는 저만 회의를 많이 주관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국별로 매주 주간 회의 이런 게 꼭 보고 자료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싹 폐기하고 국장단 티타임은 2주에 한 번씩으로 돌리고요. 확대 간부 회의와 동장 회의를
그러니까 2달 확대 간부 회의 한 달, 그 다음에 동장 회의, 그 다음에 확대 간부 회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월중 업무도 행사 계획 위주로 최소화하고요. 다만 제가 국별 보고는 그래도 놓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복지국이나 이런 거는 2달에 한 번 받아도 되고요. 힐링도시국 이런 거는 조금 급하게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으니 거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거나 그런 정도로 제가 보고나 회의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줄일 거고요. 직원 행사 동원 자제는 이거는 지금 당장 올해 벚꽃음악회 올해 토요일 날 그거 할 때부터 지금 그렇게 주간 용역사 통해서 안전 인력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자원봉사자 같은 걸로 해서 직원들이 이제 가지는 않. 다만 이제 탈축제 같은 경우는 너무 큰 행사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그럴 때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육사에서 가을에 경춘선 가을음악회에 이제 싸이 콘서트가 있거든요. 네, 싸이 콘서트가 있는데 강제 동원을 할까요? 자발적인 신청을 받을까요? 고민입니다. 네? 강제 동원해요? 기꺼이 올 것 같아. 그때는 자발적 자원을 받도록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서 유지 요원입니다. 이름은 질서 유지를 빙자한.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재미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하여튼 직원 차출은 최소화하는데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 지시 중단, 이거는 제가 제일 안 지켰었거든요. 막 주말에 막 토요일 일요일 날 막 올리고 그랬는데 나는 과장님들만 있는 방이니까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과장님들도 바로 팀장 주무관한테 바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내가 원흉입니다. 원흉.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요즘도 동네 나가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카톡에 올리고 싶어서. 막 눈에 보이는데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9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월요일 9시까지. 참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막 그 벚꽃 때문에 사람들 막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뭐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이 급하게 일요일 날인가 제가 올렸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청소라든가 안전 문제는 뭐 이제 제가 업무 시간 외에도 올릴 텐데, 예.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올린다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도 안 올리네 하나도. 언론 보도 그건 올려도 되겠더만은 그냥 그것까지도 그냥. 예? 아침 7시부터 올리셔서 문제 안 올리니까 요즘 좀 궁금해요.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예? 언론 기사가 안 올라오니까 7시부터 그 브리핑 해주는 재미에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진짜 극과 극이요 하나도 안 올려버려요. 그래갖고 진짜 하여튼 안 올릴 겁니다. 9시부터 6시까지만.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감사 범위는 우리가 너무 이제 조금 너무 그냥 이렇게 타이트해서 좀 줄였습니다. 뭐 그래서 다만 이제 안전이나 청소, 축제 관련 이 점검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달게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사고라도 나면은 주민들이 그건 이의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감사하는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이 좀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보호대책에 악성 민원인들 하계일동에 보안관 배치해가지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3개 정도 동을 더 추가해가지고 상계 3, 4동하고 하계 아니죠? 중계 2, 3동하고 또 어디더라? 월계 3동이었나요? 월계 2동? 예, 하여튼 3개 동은 제가 보안관 배치할 겁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하계일동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민원인들 악성 민원 이렇게 소란스러운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아주 덩치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뽑을 때 좀 이렇게, 예, 덩치 큰 분을 좀 뽑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일단 압도돼요, 압도돼. 그래서 막 땡깡 부리러 왔다가 딱 이게 좀 진정이 되는 거죠. 구청장 대면 결제는 조금 최소화하고 그냥 서면 보고로 많이 하세요. 괜히 결제 보고 한다 그러면 막 또 괜히 자료 막 작성해야 되고 이런 거 불필요한 거 좀 하지 말고 그냥 사소한 것들은 그냥 뭐 장소 변경이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국장님들 선에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런 피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을 좀 했는데, 이거 내가 그 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께 주문했었는데 의외로 일을 많이 못 버리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못 버려가지고, 예. 저는 이제 또 공약을 한 게 209개나 되니까 이걸 또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업무가 많다 해도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기존에 하던 일 중에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면 좀 없애도 되는 사업들은 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제한을 해서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통합할 건 통합하고, 각종 할당, 서명 할당, 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네,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 했었어요. 진짜 안 했어요. 특히 따겨 선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탄력성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한 31억에서 멈출 줄 알았더니 내가 분명히 동의 안 했습니다. 근데 38억이 모아진 거예요, 이게. 이거 동장님들이 좀, 예? 하여튼 이거 하지 마세요. 나 이제 따겨 선거 여러분들 동의 안 할 거고요. 서명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그 재건축 조례 서명 같은 게 실제로 이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뜻이 관철됐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고민이긴 한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또 다 전화해야 되고 막 직능산지 움직여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당직, 예, 당직이 너무 자주 돌아온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남녀가 같이 하는 걸로 찬성이 69%였기 때문에 일 숙직 구분 없이 통합당직으로 갈 겁니다. 당직 전담 인력을 4명에서 2명 더 늘려서 이번에 추경대 통합이 6명이 되고요. 남녀 통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당직 주기가 2개월인데 그렇게 되면 5.5개월로 예, 당직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겁니다. 예. 그거 되게 좋아하네. 박수까지 나오네. 예. 우리 여성분들 어떡하냐? 예?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예, 설문조사도 한 거니까. 채용 추첨,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 무조건 추첨하십시오, 추첨. 왜냐하면 외부에서 엄청 전화 오잖아요. 특히 구의원들 막. 예?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그냥 우리 푸른 도시가하고 치수가에서 기관제들 할 때, 예, 그냥 추첨해서 이거 로또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공공근로는 보니까 서울시 선발 기준표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건 압력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이 기준표에 의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뭐 그 크고 작게 한두 명 뽑을 때도 그것도 추첨을 하세요. 그렇게 한두 명 뽑을 때 귀신같이 알고 꼭 압력이 들어와요, 위에서. 왜냐하면 그걸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알거든. 그걸 늘 공지사항을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는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예? 때로는 비서실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추첨을 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들. 구의회는, 구의회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했는데 거의 뭐 300명이 넘게 한 282건의 의견을 내가지고 구의회 의장한테 전달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자료 요구부터 해서 뭐 하여튼 압력 행사하고 막 능력도 안 되는 업체에 막 이야기하고 누구 뽑아라 뭐 이런 거 많이 시달렸죠, 여러분들. 내가 다 전달했습니다. 예.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진 데에는 구청만 뭐라 그러지 마라. 구의회도 일조한 게 있다. 맞죠? 예. 구의회도 일조했죠. 그러면서 구의원들 안 그런 척 막 청렴도 꼴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새로운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예. 부끄러운 이 노원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도 누구 뽑아달라고 전화해서 막 했던. 다들 통났어요, 이번에. 잘 써줬어요, 저한테. 그대로 내가 의장한테 전달했습니다. 당신들도 공범이다, 공범. 당신들이 그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자료 요구도 기간 내에 하루 전에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서류로 하게 돼 있죠, 신청을. 그것도 며칠 전이에요. 3일인가? 기간 있잖아요. 그거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급하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자료 가져라 그러고. 하여튼 지켜봅시다, 이것도. 우리 익명성 신고 시스템 따로 이거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서 내부 신고하는 시스템을 4월 5일 날 정식으로 오픈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신원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 뭐라고 DB 암호화로 신고자 정보 일체 IP 추적 방지 로그 파일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지킨다는 지켜드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뭐 비위라든가 구의원들 뭐 그것도 다 쓰세요. 하다못해 비서실에서 갑질하는 것도 쓰세요. 그래서 비서실에서 갑질하는 거 제가 몰라요. 잘 어쩔 때는. 예? 여러분들은 비서실에 오면 일단 주눅 들잖아요. 그리고 괜히 막 직원들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나 쫄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쓰세요. 이거는 컨설팅 아까 받았던 거고, 해피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부패 치약 업무 관련한 그 민원인들한테 바로 대상으로 설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친절도라든가 그 공정 부패 이런 거 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우리와 그 뭐죠 업무를 같이 했던 민원인들한테. 이게 해피콜입니다. 청년 해피콜이라 해가지고 모바일 또는 전화를 통해서 계약이나 보조금 재정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청하고 하면서 어떤 부패와 관련된 걸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이걸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복지, 내가 보기엔 직원복지가 꽤 우리가 노원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몇 가지 이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생일기념품 뭐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문화상품권으로 확대하고요. 복지 포인트 배정 방식도 하여튼 변경해서 평균 배정 20만 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꿀게요. 휴양소는 여러분 설문조사 결과대로 기존 방식 플러스 상시 휴양소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60%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제도로 가려고 합니다. 장기제적 휴가도 5일 단위로만 분할이 가능했는데 분할 횟수를 제한 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설문조사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좀 수립한 거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번 일을 계기로 쭉 한번 스크린 해보니까 전국에 이제 우리 공무원 비슷해요 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뉴스로 봐봤어요 이걸. 이 퇴직 러시 부르는 공직사회 갑질 여전, 뭐 전북도청 공무원 A씨는 정시 퇴근을 포기한 채 늦게까지 업무를 챙겼는데 국장과 과장 의전부터 점심 챙기기 동향 파악의 세제. 근데 막상 인사처리 오자 비국장은 측근을 챙기느라 A씨를 금평순위 뒤쪽에 밀쳐줬다. 금평갑질? 이 항의하자 제주 있으면 뭐 직접 챙겨서 올라가는 막말도 뭐 이런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뭐 일을 많이 해도 금평등의 보상이 없다. 뭐 업무 능력에 맞지 않게 금평수로 이어진다. 일하는 직원 따로, 뭐 금평 받는 직원 따로. 뭐 이런 이게 아마 이게 가장 컸던 의견이었을 겁니다 아마. 극단 선택한 새내기 공무원 매일 야근에 시달려서 매일 하면서 mat 입사한 15공무원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업무량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업무 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업무 분장을 해주는데 하이직에 업무 떠넘기는 거, 또 아까 얘기했던 일 잘하는 하이직한테 주요 업무가 편중되는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형평성 있는 업무를 좀 분장해 달라. 부서장들이 그런 역할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좀 토로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 예면하는 진짜 이유, 비효율적인 업무 지시다. 예를 들어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하면 실장 주재로 국장 회의를 하고, 국장은 과장을 불러서 회의하고, 과장은 사무관들을 불러서 회의하는 관료제 특성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윗선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도 많이 줄이고 하여튼 보고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과도한 보고와 지시, 뭐 점심시간, 심야시간, 주말 등 업무 지시, 불합리한 관행, 보여주식 관행, 뭐 하여튼 결제 라인 보고 측의 간소화,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내왔던 의견이고요. 요즘 구급 공무원 인기가 없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모시는 날 문화, 지난번에 한 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팀별로 돌아가며 과장님과 밥을 먹는데 부하 직원들이 돈을 모은 팀별로 과장 등 상급자들 밥을 사줘야 하기도 한다. 하여튼 왜 이렇게 일찍 가냐는 뭐 이런 거, 연가도 쓰려면 눈치를 봐야 한다. 우리 직원들은 과도한 일선 모시기, 연가, 병가, 특별휴가 시 별도로 구두를 보고를 요구한다. 물어본다. 그냥 가게 놔둬라. 묻지 마라. 휴가 왜 물어보냐. 과비, 팀비 걷지 마라. 부서 모임, 회식 등 참석의 자유 보장. 나 요즘 과별로 구청장이 밥 사고 회식하는데 이것도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그래서 이거를 모시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과하고 이렇게 요즘 식사를 같이 해보면 이 소통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더치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하세요. 이 스킨십 해야 됩니다. 같이 늘 술 한잔 해야 이게 나는 지금 뭐 요즘 직원들하고 술 마시면서 진짜 늘 결제만 하던 팀장의 모습과 술자리에서 팀장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당혹스러웠어요. 걔는 아주 인간적이더라고 되게. 저희 얌전한 여자 팀장이 폭탄주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예. 이 재주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승진시키는 건데. 그래서 좀 만나 이렇게 소통하세요. 근데 다만 여기 말대로 더치페이 하면서 여기 막 이렇게 이제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이렇게 과비 팀비 뭐 걸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저는 이거는 뭐 찬반 논란이 있긴 한데 적절하게 잘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업무 추진비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강남구청 과장이 직위 해제된 게 개인의 경조세는 담례로 대접한 직원 식사비를 업무 추진비로 결제한 강남구청 이후에 결국 직위 해제됐다. 뭐 이렇게. 그리고 업무 추진비로 미리 결제해 놓은 금액이 800만 원 정도. 안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사구나. 그래서 사건이 문제가 되니 감사당당과는 조사는 시작했으나 가져갔던 돈을 채워놓으며 없던 일로 사건을 덮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여러분들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진짜 지켜주셔야 되고, 운영비 위에서 독점 형태, 하여튼 업무 추진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내 부패와 관련해서. 예.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친구 세탁소 일 좀 도와줘. 갑질 공무원.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지인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왜 일을 도우라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친구인 것 같은데 가서 왜 세탁소에 뭔 일을 도와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일도 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하여튼 여직원 술자리 노래방 요즘에 이런 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우리 직원들이 근데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직원들 이야기, 이쪽 이야기는 여직원 술자리 노래방도 참여 강요가 있고요. 고위직 음주비리 성비위 묵인. 나는 성비위가 있는 거는 하여튼 최근에 있었나? 하여튼 부하 직원에게 인신공격과 욕설, 성희롱, 특히 이런 거 정말 간부의 고압적 막말,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좀 여러분들. 예. 물론 저도 해보잖아요. 예. 가끔씩 보고 받아 보면은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있어요. 천불이 날 때가 있다고. 답답해 미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잘 안 하. 저도 표현을 정말 내가 진짜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내가 참 안 돼.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4년간의 공들여왔던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참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랑 이제 잘 코드가 안 맞아서 제 뜻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쩔 때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 화내는 거는 다시 보고해 주세요. 다시 보고해 주세요. 다시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눈 피하지 말고. 예? 다시 보고해 주세요는 제가 가장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 보고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어찌됐든 여러분 막말을 하거나 예를 들면 반말로 뭘 지시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다고 자부를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무심결의 말투나 이런 게 또 혹시 그랬는지.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데,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시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예민해 합니다. 막말, 하여튼 인신공격, 욕설, 성희롱, 하여튼 성희롱 이런 거는 제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최근에 어느 과에서 저한테 누가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되게 뭐라 그랬는데 조그마한 감수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카톡에서 살짝 주고받은 그런 거를 무심하게 넘긴 걸 제대로 과외나 이런 처리 안 하니까 그게 결국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다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매뉴얼 있죠, 매뉴얼. 예?
그 선거 관련된 일어나면은 두 사람 분리시켜내고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조사하고 감수성 있게 하세요. 최근에 일이 터졌어요. 더 커지기 전에 제가 미리 알아가지고 지금 조치를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제가. 예. 특히 술 마시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나 이거 안 할까 하다가 이게 누가 감사과에서 만들었던가? 예. 이 감사과장님 이거 만들고 퇴직 가버렸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기고 홍성문 과장은 식기명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리더의 미션과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겠습니다. 업무 지시전 직원에게 먼저 앉도록 권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앉도록. 여러분 서서 보고 봤나요? 저도 이야기 듣고 꼭 앉으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짧은 보고여도 앉아 일단 앉아. 야, 내 이 디테일에 정말 까무러쳤잖아요. 새로운 일은 먼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업무 지시를 할 경우 배경, 목적, 처리 기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서로 미루거나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업무 분장해 주는 거.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장기 업무는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업무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10번째 빵 터졌잖아요. 퇴근 직전 지시하고 아침에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야, 나 이 10번째 식견명에 와, 너무 공감이 가지 않아요? 몇 사람이 있겠죠.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저도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반성한 게 혹시 금요일 날 퇴근할 때 불러가지고 하면 이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어디 가족여행을 잡아놨다가 포기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보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4시 이후에는 업무 지시하지 마세요. 딱 정해. 자기 자신하고 약속으로. 그 직원은 얼마나 토요일, 일요일 불안하겠어요. 요즘은 오라벨 시대인데. 네, 하여튼 마지막 십계명과 함께 예, 제가 이제 뭐 그냥 웃으면서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잘 알아들으실 거고요. 굳이 더 강조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좀 자기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고 예? 잘 한번 극복해 봅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밝은 거야?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희의 뜻이 잘 전달된 거죠? 예, 그렇게 믿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청장님과 간부 직원의 공유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간부 직원 모두는 직원을 소중히 여기고 노원구청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